자, 우선은 뭐 똑같이 스케치가 들어가는데 스왑 라인을 들어가는데 스왑 가이드가 이 가이드가 3차원으로 꺾여야 되잖아요. 두 개의 치수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뭐 투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불을 켜도 상관없나요? 보이는데 환하게 문제가 없나요? 네. 네. 그래서 키스 그냥 켜고 왔어. 자, 우선은 그래서 이거를 평면상에 우선 스케치를 하나 할게요. 그래서 같이 마스터캠 한번 실행하시고요. 24 실행하시고 이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먼저 이쪽 평면 먼저 그릴 거예요. 436페이지. 자, 우선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를 여기를 원점으로 그릴 거야. 스케치하기 편하게. 그래서 15파이 동그라미를 가운데다 하나 그려주세요. 가운데다 원 중심에다가 여기다 그리고 15. 됐죠? V 한번 눌러줄게요. 수동. 자, 위로 그냥 복사를 하나만 그렸으니까 위로 50만큼 이동 복사할게요. 선택하고 나면 평행이동창 나오죠. 도구창에 이동 평행이동. 그죠? 복사 위 Y축으로 50mm. V 한번 눌러줄게요. 자, 메뉴를 계속 유지할 거니까 확인이 아니라 요거 적용. 확인 하면 계속 메뉴는 유지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얘를 옮길 거니까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복사가 아니라 이동을 선택해 주세요. Y축으로 마이너스 25 갈 거예요. 이동. 됐죠? 자, 그리고 적용을 또 눌러주세요. 적용. 그리고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자, 이번엔 Y가 0이고 X축으로 50mm. 근데 X축으로 50mm를 가는데 양쪽 방향으로, 양쪽 측면 하단에 해서 이동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됐죠? 근데 조금 흐리기는 해. 자, 이렇게 해서 옮겨줬습니다. V 눌러주겠습니다. V. 다음에 색상을 바꿨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색상 복귀 한번 누르시고요. 지름이 왼쪽 도면에 보시면 15R, 15R이니까요. 15R짜리 3개, 30파이짜리죠? 동그라미 3개 그려주세요. 고정을 하고 30이라고 넣고 고정을 하고, 그죠? 고정을 하고 3개니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 자, 얘랑 얘랑 접한 선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점선을 아이콘 누르고, 자, 대충 원을 찍고 반 다음 원을 찍으면 접하는 라인이 생성이 돼요. 한 번 더 얘랑 밑에도 얘랑 이 원이랑 찍어주시면 접하는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거의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나누기 지우기 나누기 아이콘으로 되신 다음 위에 나누기 아이콘 눌러주시고, 아이고 나누기 아이콘으로 아이고 선택이 우선 지우세요. 여기랑 하고, 여기 지금 잘 눌렀으면 여기가 잘렸어야 되는데 여기가 잘렸으니까 그냥 트림에 한 요소로 만약 여기 이렇게 잘리신 분들은 트림의 한 요소로 여기랑 안되네. 트림으로 잠깐만요. 한 요소 되죠?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한 요소로 바꿔주고 다시요. 트림 메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한 요소 체크해 주시고 하나를 확장을 할 거다. 이 라인을 찍어주고 위쪽을 찍어주세요.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 도형의 위쪽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고, 얘를 이 원까지 여기 라인까지 트림 해주시고, 얘도 한번 찍어주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파이 하나, 외곽이 60파이 하나, 동그라미 두 개 가운데다가 여기 보면 50파이 하나, 60파이 하나 파이프. 자, 여기다가 고정 풀고 50 엔터 하고 적용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60 한 번 더 그리고 60 엔터 하고 V 하고 메뉴에서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머리 부위 그렸고요. 머리 부위 그렸고, 이제 이 라인 그려야겠죠? 요 라인 요렇게 그려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원점이 이쪽이니까 여기서 수직한 라인 하나 그리고 이 원 그리고 필렛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V 누르고 레벨 2번에다 그릴게요. 왜냐면 얘를 2번에다가 이따가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투영을 하다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2번에다가 그려볼게요. 1번은 보이는 잠깐 숨겨놓고
2번 레벨에 그리는데 요쪽 라인의 위치를 요쪽 수직한 라인을 그려야겠죠. 평행선 그리기 라인 하나 그려놓고 평행선으로 옮기셔도 되고, 자, 우리가 여기 숫자가 써 있으니까 원점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50에 y가 마이너스 150에서부터 50mm 라인이죠. 수직한. 그래서 그냥 키보드에다가 이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고, 자, 키보드에서 x 마이너스 50에 y가 마이너스 150인 지점부터 엔터 지점부터 두 번째 포인트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냥 수직하게 여기 아이콘이 직각으로 나오는 아이콘이 나오면 대충 클릭을 하고 왼쪽 창에 가서 길이를 50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놓치신 분들 있을까봐. 자,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을 한번 누르고, 자, 키보드에서 x 마이너스 50에 y 마이너스 150인 지점부터 스케치를 하겠다. 그리고 대충 라인을 직각이 나오게 90도인 라인을 그리고 왼쪽 길이창에 가서 5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V 한번 눌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반경을 하나 그려 넣어야 돼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옮겨도 되겠지만, 옮기고 뭐 나눠도 되고 하지만 요 라인을 그려야 되잖아요. R이 60인, 그죠? R이 60인 원호 반경, 여기가 딱 걸린 것 같아. 이렇게 걸렸어요. 반경이 60인. 자, 여기 끝단점 작은 화살표 내리면 거리 각도 끝점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거리 각도 끝점. 자, 누르고요. 자,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가 0도, 90도, 180도, 270도 원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점, 우리가 그리는 원이 끝점. 자, 270도부터 0도까지 그릴 거잖아요. 0도까지 그릴 거잖아요. 그럼 끝점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끝점. 왜냐면 포인트 오스냅이 잡히는 데가 여기니까 끝점. 오스냅이 잡히는 끝점 부위가 여기를 기준으로 반경이 60이고, 반경이 60이고, 자, 0도부터가 아니라 270도인가요? 270도부터 0도까지 4분의 1의 원을 그리겠다라고 그려주신 거예요. 그쵸? 하고 V 한번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렛만, 이거 60 필렛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필렛 60, 얘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충 스케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레벨을 3번에다가 레벨 3번에다가 우측면을 스케치를 할 거예요. 우측면을 스케치를 할 겁니다. 2번을 잠깐 숨기고 1번은 잠깐 바라볼게요. 왜냐면 내가 그리고 있는 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자, 보이게 하고, 자, 우측,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우측면이라고 바라보세요. 그럼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자, 우측면 잠깐 치워주시고, 자, 3번에다 그릴게요. 3번에다. 자, 마우스 오른쪽 우측면. 자, 이게 만약에 아까 앞에 계신 분이 안 된다고 물어봤는데, 이게 24 오면서 자, 설정이 조금 바뀌어서, 만약에 이게 우측면을 눌렀을 때 지난주에 설명을 했는데 우측면, 평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평면관리자창 하단에 평면관리자창에 여기서 여기 보면 화면 표시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얘랑 얘를 여기 아닌데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작업평면 그래픽뷰를 따름, 공구평면, 작업평면을 따름을 체크를 두 개를 해주시면 이제 우측면을 바라보면 작업평면과 공구평면이 따라갈 거예요.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이제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이유는 보통 우측면을 눌렀을 때 그쪽에서 뭔가를 작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는 과정을 좀 생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레벨에 아까 3번에다 그 스케치 할 거예요. 이렇게 평면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우측면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자,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지우고 자, 사각형 그리기. 자, 원점 찍고요. 대충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50에 y 높이가 100mm x가 150에 y가 100mm인 사각형을 하나 그렸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필렛만 70R을 주세요. 필렛 여기랑 70. 이 상태에서 자, 레벨 4번에 솔리드를 이 상태에서 얘를 1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린 거 보이죠? 자, 레벨 이제 번호 레벨 4번에다가 솔리드 하나 그릴게요. 레벨 4번에 3번하고 4번에다가 스타트를 잡는 거예요. 4번에다. 됐죠? 솔리드 돌출 서피스여도 상관없어요. 체인을 걸고 엔터 하는데 양쪽 방향으로. 자, 여기 도면에 보면 이 스케치 라인이 이 곡면에 이 솔리드에 붙을 건데 5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센터에 그렸잖아요. 예? 반대로 가든지. 그러면 양쪽으로 그냥 60mm 인 솔리드를 하나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치우고 2번이 다시 나와야 돼요. 2번이 나와야 돼. 2번이 다시 나와야 돼. 2번이 나오고 사용 레벨은 5번에 또 그릴게요. 5번에 자꾸 레벨이 커지네. 레벨이 왔다 갔다 하네. 5번에 그릴게요. 자, 2번과 4번이 보이고 5번에 스케치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만 하고 별로 할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이번엔 투영 이동이라는 걸 할 건데요. 커브를 곡면에 붙이는 거를 투영이라고, 이동 메뉴에 투영 이동이라고 해요. 얘가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꼬여 있는 평면을 평면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평면상에 있는 커브를 곡면에 붙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투영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평면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평면이어야 돼요.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갖다 붙일 거니까.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이동 메뉴 창에 투영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투영 이동. 네, 누르고요. 자, 이동을 할 거냐 복사를 할 거냐. 이동을 한번 시킬게요. 자, 선택을 아직 안 했네요. 자, 대상은 요거죠. 하나 둘 세 개. 얘가 자, 이동을 할 건데, 자, 선택 완료를 눌러야겠네요. 완료. 이동을 할 건데, 자, 깊이를 기준으로 투영이
내가 여기에서 현재 깊이에서 내 깊이를 올려서 뭐 10mm 위로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쓰고자 하는 거는 평면은 당연히 우리가 우측면, 좌측면 새로운 평면을 만들었을 때 거기를 기준으로 금면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고요. 자, 곡면 또는 솔리드 메쉬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하고요. 공차는 1000분의 5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면만 솔리드 상태니까 솔리드 면 선택 기능만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그래서 얘랑 얘로 완료. 누르면 이 커브가 위로 붙었죠? 예? 근데 여기서 뷰를 기준이냐, 지금 평면 이렇게 뷰를 기준이냐, 노말 지금 바라보는 시점을 기준이냐, 뷰를 바라보는 시점 노말 수직하게 기준이냐. 근데 그냥 평면으로 놓고 뷰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뷰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을 기준으로 붙이겠다. 하고 V를 눌러주시면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자, 여기서 부족한 게 뭐냐? 다 끝났는데 F9 눌러보시면, 자, 이게 수직한 라인, 아까 솔리드 그릴 때 필요했던 라인 하나가 필요해요. 여기에. 그러면 요거를 열어보면 3번을 이걸 갖다 수직한 라인 여기다가 그려도 되고, 그려도 돼요. 우측면 기준으로. 자, 2번에서 우측면 하고 F9 2번만 보인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에서 두 점선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세요. 두 점선으로 그냥 이 끝라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V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F9 눌러보시면 이렇게 붙어있으면 되는 거죠. 색상 꺾기 이렇게. 그러면 입체로 보면 이렇게 꺾여있고, 우측으로 보면 이렇게 꺾여있는 게 되는 거죠. 라인을 정면에서 그리고 이제 곡면에다, 우리가 이제 거기를 입체적으로 못 그리니까 이제 한 면을 그린 다음에 투영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페이스를 커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갑니다. 평면. 자, 이제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솔리드 몇 번 하고 하면 끝나요. 그죠? 자, 10번. (1번에다가) 1번도 필요하고 2번, 우선 1번만 먼저 있는 게 좋겠네. 1번만 가지고 10번에다가 스케치를 시작을 할게요. 1번이 보이고 10번에다 스케치. 자, 도면상에 15mm 돌출. 자, 솔리드 돌출. 하나, 둘, 셋, 형상 체인. V 위쪽으로, 양쪽 방향이 아니라 위쪽으로 15mm. 그죠? 도면에 15mm. 됐죠? V. 이제 뭐예요, 이제? 자, 뭐 요거랑 요거 체인 잡고 가이드 2번 가지고 2번을 보이게 하고 2번도 보이게 해야죠. 요렇게를 따라가면 되죠. 스왑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스왑, 솔리드 스왑 하고, 자, 얘랑 체인 두 개를 잡고요. 얘랑 두 개를 잡고 엔터. 이제 엔터. 그다음에 가이드. 자, 아래에서 찍어야죠.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화살표 이렇게 나오게 하면 이렇게 붙죠. 그리고 보스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V 눌러주시면 돼요. 필렛만 넣으시면 끝나는 거죠. 밑에 뭐 필렛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뭐 필렛을 굳이 넣을 필요 있나요? 필요하면 넣어주시고, 한 15mm쯤 돼 보이는데 필요하면 필렛을 여기다가 15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15,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대충 이제 감만 잡는 거야. 감만 이렇게 그린다. 감만 잡는 거. 우리 모델링이 메인이 아니라 이제 가공이 메인이잖아요. 대충 내용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필요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이 캐드랑 가공이나 모든 다른 캐드캠 시스템이랑 다 똑같아요. 말은 다 똑같아. 하는 방법도 똑같고. 자, 새 파일 열어볼게요. F9. 자, 이번엔 한 개 더. 25번 모델링. 자,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이제 스웹, 로프트 뭐 하는데 스케치를 하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캠 가공을 하는 거죠. 이제 위치를 원통에 말아 있는 여기서 그게 뭐 전개도가 보통 이렇게 들어와요. 보통 전개도가 들어오는데 이 전개도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0파이 하나, 22파이 하나, 두 개. 잠깐만요. 레벨 1번 맞죠? 네, 두 개 그려주세요. 30파이 하나, 22파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얘야 뭐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나 그려놨고, 그죠? 올리면 되는 거고 돌출하면 끝나는 거고요. 30파이 하나, 22파이 하나. 자, 레벨 2번에다가 요거 치우고요. 이건 이따 돌출하면 되는 거니까 치우고. 자, 여기 보면 자, 이 위치가 지금 센터 기준으로 작업을 할게요. 센터 기준으로 작업을 해서, 자, 여기가 10mm 뜬 지점부터 스타트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키보드에서 자, 두 점선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 자,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정면.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스케치가 들어갑니다. 자, 두 점선 그리기. 그다음에 키보드에서 X 0에 Y 10mm인 지점부터, 그죠? 도면에 여기 보면 두 번째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X-30에 Y 30인데 10을 더하니까 42가 돼요. 그죠? 키보드 두 번째 포인트, 키보드 X 마이너스 30에 Y 42인 지점까지 엔터. 그죠? 지금 요거 그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직선 하나 그린 거예요. 직선 V.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을 가지고 양쪽으로 5mm씩 해서 양쪽 면으로 해주세요. 양쪽 면으로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으로. 자, 도형 찍고 가고 싶은 쪽 아무데나 찍고 O라고 넣어주시고, 그죠?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그 다음에 양쪽 측면이라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V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동그라미 이제 반경 넣어야 되니까 반경을 넣는 아이콘 어디 있었죠? 여기 작은 화살표에 끝점 있죠? 끝점 누르고 여기다 지름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10이라고 고정을 해주세요.
똑같은 걸 두 개를 할 거니까. 똑같은 걸 두 개를 할 거니까 고정이라고 해주시고, 자 얘랑 2포인트 하면 동그라미가 하나 나와요. 사는 쪽을 클릭. 자 얘랑 아래 클릭.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가운데 라인은 필요 없어요. 자 얘를 위에서 바라보고 벽면으로 바라보고, 이쪽이죠. 위에서 바라보고 평면에서 바라보고, 이동 메뉴에 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롤. 원으로 말아주거나 말아있는 애를 피는 기능이에요. 언롤, 롤. 체인을 걸고요. 자 여기서 Y축으로 바꿔주세요. 잠깐만요. 평면, 정면. 잠깐만요. 정면으로 가야 되네. 죄송한데 정면으로 바라봐주세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정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정면. 연습을 안하고 안 와서. 자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롤을 클릭을 하고 다시 체인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Y축 방향으로, 자 복사를 할 거냐 이동을 할 거냐, 이동할 거예요. 이동을 하고, 굳이 뭐 그쪽 라인 필요 없어요. 이동을 하고 롤 마를 거다. 자 Y축 기준으로, X가 아니라 Y를 기준으로 마를 거고, 원통 지름이 얼마예요? 30파이를 기준으로 각도 공차 0.005, 그리고 각도는 지금 이게 우측을 바라보면서 생성이 됐으니까 90을 넣어야 정면으로 바라볼 거예요. 여기 스타트점이 여기. 예? 90도를 바라봐야 여기서부터 말리기 시작해요. 정면을 기준으로 90도를 쳐줘야. 자 여기서 얘 데이터를 뭘로 나갈 거냐, 점과 원으로 나갈 거냐, 그 다음 점 데이터로 나갈 거냐, 스플라인으로 나갈 거냐, 직선과, 여기서 지금 이거 점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말아 있는 상태를 직선과 원으로 내어봤자 수많은 점 데이터밖에 안 나와요. 1000분의 5라는 공차를 넣기 때문에 1000분의 5마다 점이 찍혀 있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은 데이터만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을 돌리고 할 때 체인 잡으려고 그러면 버벅거리고 그럴 거예요. 얘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냥 자유곡선 스플라인으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스플라인으로 나가주세요. 그리고 V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제 바라보면 이렇게 말려 있죠? 그죠? 이게 말려 있어요. 자, 얘를 이제 4개를 하나, 둘, 셋, 4개를 복사를 할까요? 아니면 4개를 복사를 하지 말고 하나만 먼저 한 다음에 하나를 먼저 하고 복사를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3번 여기다가 2번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데 그대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2번에 스케치를 할 건데, 자 1번 레벨에 있는 1번 레벨을 열어서, 자, 얘를 돌출을 할 게 아니라 서피스를 하나 뺄 거예요. 자 공면에 드래프트, 내가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그대로 올리고 각도를 줄 수 있는 게 드래프트라 그래요. 자 서피스, 얘는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죠. 서피스예요. 공면 드래프트 체인 걸고요. 엔터. 자 얼마를 올리느냐, 한 52니까 한 60mm 올릴까요? 길이를 60.
자, 이렇게 해서 서피스로 드래프트 곡면으로 서피스를 하나 뺐어요. 그죠? 그냥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곡면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근데 곡면 트림이라는 걸 한번 할 건데 자, 여기에 보면 왼쪽 창에 곡면 메뉴 창에 자, 커브로 트림과 트림 메뉴는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곡면 커브로 트림, 곡면 대 곡면 트림, 평면으로 트림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게 커브로 트림이라는 걸 할 거예요. 커브로 트림. 자, 얘는 곡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떠 있어도 돼요. 그 바라보는 시점 기준으로 곡면을 트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메뉴에 뭐라고 나와요? 곡면을 선택하고 엔터를 하세요. 곡면을 찍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체인을 잡으라고 나오죠? 닫혀있는 체인이어야 됩니다. 체인을 잡으면 화살표가 하나가 나와야 닫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안 나오고 무슨 에러가 뜨는 분들은 작업 평면이 기준이 아니라 체인이 3D가 안 돼 있으실 뿐일 가능성이 커요. 3D.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서 V 엔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왼쪽에 말을 보세요. 트림될 곡면을 선택하고 남길 영역을 지정을 하세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우선은 이 페이스를 찍으세요. 그럼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이 화살표가 이 커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커브의 바깥쪽을 누르면, 이 커브의 바깥쪽을 찍으면 구멍이 빵꾸가 날 거고, 예? 내가 이 커브의 안쪽을 누르면 안쪽에 있는 페이스만 살아남을 거예요. 내가 이 안쪽에 있는 페이스를 누르면 지금도 투영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직 평면에는 지금 작업 평면이 평면인데 위에서 봤을 때 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는 노말로만 바꿔주면 돼요. 노말. 커브에 수직하게, 커브에 수직하게, 노말. 아까 바깥쪽을 찍었으면 바깥이 남는 거고요. 안쪽을 찍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페이스만 남은 거예요. 확인. 자, 얘는 서피스예요. 서피스는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두께를 줄 거예요. 서피스를 두께를 주려면 솔리드로 바꿔야겠죠. 자, 두께가 없는 솔리드를 마스터캠에서는 시트 솔리드라고 합니다. 두께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얘를 솔리드로 변환이 가능한 솔리드 상태로 만드는 걸 마스터캠에서는 시트 솔리드, 다른 타사캠에서는 오픈 솔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열려있는. 그러면 얘를 솔리드로 바꿔줘야 돼요. 자, 시트, 얘는 곡면인데 곡면에 가면 솔리드에 가면, 자, 곡면을 솔리드로 바꾸겠다. 지금 레이어에 가면 지금 솔리드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곡면을 솔리드로 바꾸겠다. 찍고 엔터. 자, 내가 바꾼 곡면은 삭제를 할 거고 얘는 솔리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열려있는 끝단에 커브를 표시를 할 거야. 체크를 하면 만약에 오픈이 돼 있으면 이상하게 깨지면서 이제 거기가 열려있는 상태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솔리드로 바뀌고. 자, 확인 V를 누르면 자, 솔리드 메뉴에 이렇게 보디가 하나 잡히면 돼요. 얘는 솔리드가 된 거예요. 두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솔리드가 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하단에 솔리드 메뉴 창에 보면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요. 두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얘는 이제 서피스가 아니란 말이야. 두께를 줄 수 있다. 난 두께를 주고 싶어. 잘라낼 수도 있고 돌출 컷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두께 주기. 자, 두께 주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자, 지금 여기가 딱 원래 찍혀 있었는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여기 보면 도면에 보면 지름이 33, 22 하면은 지금 6mm, 한쪽으로 3mm 빼야 되니까 4,
44 4mm 정도 넣을까요? 4 여기다가 양쪽으로 하고 44 위에 밑에 위에 4 아래 4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양쪽으로 두께를 줬어요. 얘는 이제 솔리드예요. 솔리드 상태. 자, V 누르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선택이 되죠. 자, 얘를 하나 했으니까 몇 개를 패턴을 몇 개를 넣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복사를 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우스 오른쪽 평면. 얘를 찍고 솔리드를 찍고 자, 회전 어디 갔냐? 여기 회전 이동 아니면 이동 메뉴에 회전. 자,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똑같아요. 4개를 복사해요. 90도 간격으로 복사를 하는데 3개를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V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죠? 솔리드 바디 하나 만들고 불리언으로 빼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지난주에 했던 기억이 나서 자, 밑에 하단에 레벨 10번에다가 이제 10번에다가 그릴 거야 이제. 돌출로 몇 mm죠? 52mm 올려주시고 솔리드 돌출 하나 둘 엔터 52mm 바디 생성. 나는 가운데다가 그렸는데 왜 이게 양쪽으로 두께가 안 맞네? 우선 뭐 그렇다고 치고요. 확인 한번 볼게요. 뒤로가 2mm밖에 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자, 솔리드 제가 저기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 두께 주기가 맞는데 스케치가 이상한가? 맞긴 한데 우선 가보죠. 좀 더 올릴까요? 자, 이 상태에서 평면 놓고 레벨에 가서 10번에다가 그냥 빼기. 우리 불리언 생각나시면 돼요. 불리언 솔리드 베디 지금 여기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솔리드의 불리언 제거. 자, 바디 얘에서부터 툴 바디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죠? 제거. 그죠? 추가가 아니라 빼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가요? 뭐 처음 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죠, 당연히. 네? 네. 자, 그림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림은 그렇죠? 가공이 어렵지 뭐. 가공도 순서만 잘 잡으면 되는 거고. 얘도 우리 가공할 때 어느 순서, 지그를 어떻게 먼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느 위치부터 잡아야 될까랑 모델링도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내가 어디부터 그려야 될지, 어디부터 해야 될지, 그죠? 여러분들이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